한때 6초 웃긴 영상 등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사라진 바인과 그러한 바인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느낌의 틱톡이 큰 인기를 얻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이 유저가 많은 SNS에는 숏폼 기능들이 거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숏폼은 정해진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능한 빠르고 단순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강조해야 하는데요. 컷 편집이나 화려한 편집 기술이 없더라도 지금 들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만들기엔 충분하죠. 녹화 시작과 동시에 몇 초 안에 피식하고 웃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센스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선 한때 유행했던 UCC처럼 잘 퍼진 것 같습니다. 당장 전철에 타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 잘 보면 반 이상은 쇼츠와 릴스를 보고 있습니다. 긴 영상에 비해 빠르고 가볍게 소비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게 뭔지 사용자 알고리즘만 촘촘히 형성되면 무한으로 새로운 영상이 추천되니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며 저도 매일 보고 있죠. 그런 무수히 많은 영상에 레드오션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아직 그림과 예술 관련 영상은 마치 틈새 시장처럼 보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숏폼도 마찬가지이고 롱폼도 제대로 된 영상이 많이 적어요. 현재 SNS상에서 인기가 많고 계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아티스트를 보면 대부분 릴스를 잘 만들고 계시죠. 오늘은 아티스트들이 어떤 방향으로 릴스를 제작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영상은 블랙매직 디자인과 함께합니다. 사실 그림을 정말 오래전부터 잘 그려왔다면 이미 펜층도 두껍고 굳이 직접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유명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기까지 그런 그림쟁이들은 누구나 언제나 팔로워가 늘질 않아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예전과 그리고 제가 성장했을 때와도 다른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보입니다. 우연히 만든 영상이 인기가 많아져서 팬층을 얻을 수도 있고 꾸준히 만든 영상으로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팬들과 소통하며 다재다능한 좋은 이미지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하지 않다면 릴스, 쇼츠, 틱톡 등의 숏폼 영상들을 참고하며 나만의 드로잉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한국에선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틱톡을 많이 무시하는 어쩌면 당연한 경향이 만들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 생각보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틱톡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트렌드에 민감한 10대에서 30대의 경우 인스타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인스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인스타보다 틱톡에서 팔로워가 많은 경우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숏폼 기능들과 밈과 유행들이 틱톡에서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한번 원조 맛집에서 해외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진 한국에선 이걸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매우 신납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만들고 싶은 걸 정확히 알아야 이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 숏폼 영상도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선 남들이 다 하니까 유행하니까 급하게 따라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보아도 좋은 내가 진심으로 만들고 싶은 영상은 못 만들게 됩니다. 저도 제가 정확히 무슨 영상을 만들고 싶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정확히 알기까지 한 5년이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감을 잘 못 잡다가 좀 잘 되어 갈 때쯤에 방황의 시기가 있었고 나도 모르겠는 남의 광고 영상만 계속 만들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편안히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오토의 이야기도 해보고 점차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무드로 만들 건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 자체의 성격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환경도 바뀌면서 영상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일관성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만 좋은 건 아니지만 변화는 곧 팬들에게 피곤함으로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나의 색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라데이션처럼 비슷한 톤으로 서서히 바뀌는 게 좋죠. 좋은 영감을 얻기 위해선 좋은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중 우리의 심심한 하루를 채워주는 SNS의 알고리즘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 유튜브의 메인 화면, 인스타 돋보기, 틱톡의 상위 추천 영상 50개 정도를 확인해보세요.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지만 많이 사용하시는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보다 자극적인 제목의 한국어 썸네일, 논란이 될 만한 자극적이고 뜨거운 주제들, 항상 댓글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콘텐츠는 알고리즘이 보기엔 어떤 내용인가와는 상관없이 이건 사람들이 좋아해서 댓글을 많이 다는 거구나 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인스타 계정을 만들고 나서 처음에 알고리즘 정리를 따로 안 해줬다면 이런 피곤한 게시물들을 많이 추천해 주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둡니다. 저의 경우 재밌고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만 남겨두고 다른 것들은 모두 관심 없음에 두었습니다. 이때 관심 없음은 40,
좋아요는 60 정도의 비율로 가장 빠른 방법은 한국어로 된 글들을 모두 관심 없음 처리해두고 좋아하는 걸 더 많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힙하고 유익한 한국 매거진 채널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채널들은 제외하곤 모두 관심 없음, 조금 심하다 싶으면 신고, 차단 등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저의 경우 인스타그램에 식물 계정, 그림 계정, 사진 계정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왕 정리하는 김에 계정별로 조금씩 다른 분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림 계정은 그림과 재밌는 밈들이 뜨도록 정리해놨고 가끔 멋진 클래식 자동차도 뜹니다. 식물 계정은 제가 좋아하는 초록초록한 게시물들과 아늑한 인테리어와 가구들이 뜨도록 정리해놨고 가끔 사용하는 사진 계정은 필름과 사진, 카메라 장비들 그리고 멋진 영상이 뜨도록 정리해놨습니다. 사진 계정은 오랫동안 안 들어갔더니 다시 알고리즘이 해이해져서 기강을 다시 잡아줬는데요. 보통은 일주일 내에 알고리즘이 단단히 잡히고 가끔 이상한 게시물이 뜨는데 한 달 정도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정리는 꼭 필요한데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정보의 질을 한층 높여줄 수 있고 SNS를 사용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하니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창작을 할 때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글에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한 말들을 담아 기분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봐야 뭐가 맛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게시물들을 많이 봐야 뭐가 좋은 건지 안 먹을 수도 있고 나도 좋은 걸 만들어지기 쉬워지죠. 내가 즐겨보는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분위기를 가져와도 좋습니다. 영상의 톤과 색감, 말하는 어투, 자잘한 행동, 웃긴 포인트 등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보며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가져와도 돼요. 또는 이건 아쉬운데 싶은 것도 잘 기억해놨다가 내가 만들 땐 아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콘텐츠들을 접했다면 내가 좋았던 것들을 저장해두고 만들 때 꺼내보며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알고리즘 하나만 정리해두어도 결론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해지죠.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어서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게 봤던 것 중에 밈적 요소가 있다면 하나의 유행인지 한번 잘 봐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언제든 많이 사용되는 클래식한 밈인지 번쩍 떴다가 금방 식는 유행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작년의 유행은 올해 보기엔 한물간 유행인 것처럼 어제 유행을 오늘 보기엔 늦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감을 다 잡고 천천히 해도 좋아요. 이미 현재 유행하는 밈 5가지를 당장 말할 수 있고 어떤 밈을 당장 나의 스타일로 적용할 수 있다면 해도 좋아요. 유행과 밈은 정말 빠르게 뜨고 지기 때문에 언제 보아도 유행을 안 타는 클래식처럼 깔끔하고 담백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저는 가능한 언어적 요소를 모두 빼고 3초 내에 화면이 전환되는 빠른 전개 템포의 흥미로운 그림 과정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원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뻔하고 진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포맷이라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트렌드나 밈 웃긴 거 없이 잔잔하게 담백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엔 이것저것 유행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따라해봤다가 너무 못했어요. 먼저 자신의 그림체에 맞는 영상의 호흡을 찾아야 합니다. 저의 그림의 경우 단순하고 몽글몽글하고 포근한 느낌이기에 정적이고 차분한 영상일 때 가장 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림체가 화려하고 예쁘고 멋진 느낌이라면 너무 정적인 것보단 영상의 호흡이 좀 빠르더라도 화려하게 멋지게 촬영하는 게 어울리죠. 그림 촬영은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빛입니다. 빛은 밝은 창가에서 맑은 날 들어오는 햇빛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매일 밝을 순 없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전구형 스탠드도 좋습니다. 그림자가 선명하게 생길수록 좀 더 좋습니다. 넓게 면으로 된 불이 들어오는 스탠드라면 그림자가 부드럽게 생기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전구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무드등과 아이보리색 온도인 3000에서 4000켈빈의 플리커 프리 조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플리커가 있다면 영상에 줄무늬가 생기거나 무섭게 뚝뚝 끊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 촬영 조명도 좋지만 많이 비싸니까 이런 필립스 전구 조명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광원의 위치를 잘 두어야 빛이 반사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왼쪽 상단에 광원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왼손잡이라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면 되겠죠. 그림 그릴 때 그림자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아야 되고 눈과 카메라에 빛이 반사되어 그림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조명을 비스듬히 옆에서 쏴준다 생각하고 두면 좋아요. 저는 책상 이지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조명을 두고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선 오버헤드샷으로 찍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그건 그닥 예쁘지 않고 재미없는 구도입니다.
내가 그리는 걸 옆에서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꼭 삼각대 두지 않고 손으로 들고 찍어도 되고 연필과 가까이 대 연필에 고정시켜 역동적으로 찍어도 재밌습니다. 저는 주로 손에 들고 찍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땐 아이폰이 가장 좋은데요. 스마트폰은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 수 때문에 금방 용량이 무거워지는데요. 아이폰 효율 코덱이 같은 품질이더라도 가벼운 용량으로 보관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한 발열도 갤럭시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갤럭시는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유저들의 결과물을 보면 특유의 인위적이고 가공된 색감과 톤, 선예도 처리 때문에 내추럴한 톤의 화면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이폰엔 HDR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꺼주는 편이 좋습니다. 릴스 보다가 갑자기 눈뽕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 뭔가 여기저기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HDR 표시 해제 기능이 생길 때쯤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빛은 늘 많을수록 노이즈가 없고 블러가 없는 좋은 이미지 퀄리티가 나오니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해주세요.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해지고 영량도 커져서 부담됩니다. 그림의 완성까지 대략 10단계로 나눠서 5초 정도씩 찍어줍니다. 이제 편집을 해야겠죠. 폰으로 찍은 건 폰에서 바로 편집하는 게 제일 안 귀찮고 좋아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에서 편집 템플릿을 모두 제공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템플릿을 선택해서 영상만 선택해 잘 나온 구간만 선택해주면 쉽게 그럴싸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캡컷으로 주로 만들고 음원의 경우 화면 녹화 기능으로 음원을 녹화하고 캡컷 소리 추출 기능으로 음원을 따로 따옵니다. 이러면 좀 더 정교하게 박자에 맞춰서 컷을 분할할 수 있어요. 템플릿을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원 박자랑 컷 박자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까 찍어둔 5초 영상들을 모두 가져와서 음원에 맞게 하나씩 잘 나온 구간들을 잘라줍니다. 다른 효과를 넣을 필요 없이 컷 편집만 해줘도 충분해요. 배속을 사용해 모두 보여주는 것보단 잘 나온 것 몇 초만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배속은 조금 경박스러워 보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본을 4초 이상 충분히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완성본을 너무 짧게 보여줘서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이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영상과 완성본 사이에는 빼기 효과를 넣는 편인데 그림을 가까이서 그리다가 뒤로 물러나 보는 것 같이 가장 자연스럽게 영상에서 완성본으로 넘어가는 효과예요. 사진 비율이 안 맞아서 검정색 빈 공간이 생긴다면 안 예쁘니까 배경을 흐리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제 다 됐다면 가장 높은 렌더링 옵션으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1분 안에 다 되니까 잠깐 스트레칭을 하면 뚝딱 돼요. 이제 업로드를 할 땐 음원을 꼭 선택해 주셔야 노출 알고리즘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보통 싱크가 안 맞을 텐데 열심히 맞춘 박자가 붙이면 속상하니 소리는 0으로 해둡니다. 간혹 0에 두면 음원이 선택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 봐주세요. 본문에는 블로그처럼 간단히 읽을거리를 쓴다 생각하고 적어주세요. 영상이 10초라면 본문도 10초 정도 볼 수 있게 너무 길게 쓰면 좋지 않아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게 잘 유의하면서 너무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우울한 글들은 좋지 않아요. 읽었을 때 기분이 좋고 피식 웃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글들을 담아봅시다. 내가 작가라고 생각하고 읽었을 때 힘이 나는 글들을 써주면 좋아요. 태그는 한번 검색해보고 상위에 떠있는 게시물들 태그를 가져오면 편하지만 정석은 인기 많은 부류, 중간 부류, 나만 쓰는 태그들을 골고루 3개에서 5개 정도씩 본문에 적어주세요. 깔끔함을 위해서 댓글에 숨겨놓는 건 알고리즘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유행하는 음악, 그 중에서 그림과 어울리는 음악을 사용해줍니다. 계속 찾다 보면 좋은 음원들을 계속 추천해줄 거예요. 그림의 빛이 반사되어 보이지 않도록 좌측 상단 측면에 광원을 둡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담백하게 미니멀하게 보이도록 불필요한 건 모두 빼주세요. 모두들 인스타그램이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만의 편안하고 아늑한 계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유명해진 건 아니고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고 관리한 것도 아니라서 엄청 대단한 비밀들을 숨겨놓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싶은 것들을 올리면서 팬들과 소통하고 늘 기분 좋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신감을 갖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많이 올리세요. 이제부턴 조금 어려워져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있지만 이왕 시작하는 김에 제대로 시작하는 편이 좋기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 자전거와 수영처럼 한번 알아두면 언제든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보시다가 어렵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건 언제든 댓글로 여쭤보세요. 숏폼으로 많은 흥미를 끌어도 사실상 긴 영상까지 시청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걱정 마요.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도 왜 롱폼의 영상을 만들어두면 좋냐 여쭤보시면 봐야 할 영상이 많은데 귀찮음을 무릅쓰고 롱폼 영상을 보러 온 팬들은 정말 탄탄한 팬으로 자리 잡히고 그러한 팬들이 모여 탄탄한 팬층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숏폼에 미처 전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 제한 없이 전부 알려줄 수 있어요. 조금 귀찮지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Q&A, How to A to G, 투어 영상 등이 시청자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많은 정보를 전해줄 수 있기에 어떤 영상부터 올릴지 고민될 때 이런 영상들이 가장 좋습니다. 꼭 이런 정보 전달 영상이 아니더라도 잔잔한 힐링 영상이라면 옆에 틀어놓고 다른 걸 하기에도 좋고 자기 전에 틀어놓기 좋아서 긴 시청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귀찮아서 정보 전달 영상은 자주 만들지 못하고 주로 영상미 좋은 잔잔한 드로잉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활동으로 얻는 수익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광고 시청 수익, 시청자의 후원, 광고 협업으로 제작비를 받는 것. 제 채널은 특이하게도 구독자 수에 비례해 시청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그렇다 보니 조회수도 적고 영상 시작 전 노출되는 광고 시간도 적어지고 시청으로 인한 유튜브 광고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스트리머처럼 실시간 방송에 많은 시청자들이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주 수익은 리뷰 영상이나 협업 영상처럼 특정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비를 제공받는 수익이 가장 큽니다. 물론 이건 저의 경우이고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 꾸준히 좋은 영상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평소에 즐겨보는 것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그림 채널이라고 해서 꼭 그림 관련 영상만 봐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라면 조금씩 좋았던 요소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진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한두 개 정도씩 많이 가져오면 좋아요. 또는 내가 즐겨보는 것들을 융합해도 좋습니다. 내가 만드는 나만의 영상이니 걱정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잔뜩 넣어봅시다.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이어야 다른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취향과 맞는 시청자들이 생기니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나의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분위기와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이미지가 생긴다면 더욱 좋습니다. 만들고 싶은 영상이 생겼다면 바로 만들어 봐야죠. 촬영 장소는 앞서 말했듯 밝은 장소가 좋은데요. 맑은 날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가 제일 좋고 영상용 조명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조명은 처음에 조금 어렵고 복잡한 이론 공부를 해야 하지만 계속 많이 찍다 보면 제일 괜찮은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조명이 없다면 창가에 책상을 두고 한번 찍어보세요. 혹은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한 사람이 없고 자연 속에서 그리는 것이 좋아요. 숲이 주는 고요함과 풍경들이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아무리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졌고 간단하게 찍기에는 휴대폰 카메라만 한 게 없지만 말 그대로 간단하게 찍을 때만 좋고 전문 장비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전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면 휴대폰의 작은 이미지 센서의 한계가 눈에 띄죠. 사실 사람들도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좋아합니다. 망원 영역대의 렌즈로 찍었을 때 느껴지는 압축감이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숏폼도 전문 카메라를 사용하는 편이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모르고 봤던 경우가 많을 거예요. 렌즈 교환식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해도 좋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가벼운 똑딱이 카메라도 요즘 잘 나와서 그냥 그걸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저는 렌즈를 중간중간 바꿔주는 게 매우 귀찮아서 요즘은 하나로만 촬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는 2405 F4 줌 렌즈이며 이건 어떤 제조사든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각대이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2405 F4.0 렌즈가 있을 거예요. 광각으로도 전체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망원으로 당겨서 집중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학식 줌 렌즈는 디지털로 줌을하는 게 아닌 렌즈가 직접 움직이면서 확대를 해주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를 크롭해 확대하는 스마트폰과 달리 화질 손상도 없죠. 단렌즈는 최소 초점 거리가 다르고 정해진 화각이 주는 느낌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싼 단렌즈를 사기보단 화각을 바꿀 수 있는 줌 렌즈가 좋아요. 많이 쓰이는 화각대의 주력 렌즈이기 때문에 완성도도 높고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한 가지 따로 있으면 좋은 렌즈는 접사 렌즈인데요. 그림을 그릴 때나 뭔가 가까이서 보여줘야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가격대별로 용도별로 카메라 비교 정보들이 많아서 나에게 맞는 카메라를 고르기가 쉽습니다. 제가 보기에 카메라를 고를 때 가장 큰 요소 2가지를 뽑자면 가격과 제조사별로 조금씩 다른 색감이 있습니다. 20년도 이후 카메라들은 영상 기능들이 대부분 잘 만들어져 있고 내가 추구하는 색감만 고르면 가격대에 맞는 카메라를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색감은 로그 촬영을 통해 컬러 그레이딩을 할 줄 안다면 더 많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편집을 하는 기기 사양도 정말 좋아야 하는데요. 따로 색을 보정하고 싶지 않거나 작업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기본 색감이 예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도 편집 시간도 줄이고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설픈 색 보정으로 톤이 이상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영상이 처음이라면 괜찮은 색감의 카메라를 사용해보고 천천히 시작해도 좋습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따로 보정하지 않아도 기본 무보정 색감이 좋은 카메라는 피부톤이 예쁜 캐논과 요즘 뜨고 있는 아늑한 색감의 후지필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제가 사용해보고 있는 전문가용 시네마 카메라 블랙매직 디자인 포켓 시네마 카메라 6K 프로인데요. 사실 영상 제작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버를 다들 아실 겁니다. 블랙매직 디자인은 이 다빈치 리졸버를 만든 회사입니다. 블랙매직 디자인은 예산이 적은 소규모 독립영화 제작팀 이런 아티스트들을 위해 가성비 좋은 고품질의 시네마 카메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장 카메라 하면 떠오르는 이것저것 달린 복잡한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DSLR 카메라 형태로 포켓 시네마 카메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땐 정말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였죠. 지금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노이즈, 발열 문제, 화질 개선을 위해 조금씩 커졌습니다.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해보자면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대로 색칠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블랙매직 로어 촬영 설정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필름으로 설정하면 로그 촬영이 가능해지는데요. 로그 촬영은 카메라가 더 넓은 범위의 빛과 그림자를 담을 수 있는 일종의 특별한 모드입니다. 이렇게 찍은 영상은 세부적인 정보를 더 많이 담아내어 나중에 색조와 명도 등 영상의 색감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 단계에서 사진의 다양한 색감과 분위기를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로그 촬영을 통해 창의적으로 높은 수준의 컬러 그레이딩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물감이 많은 팔레트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BMPCC 6K 프로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14비트 색 기록이 가능해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에도 안부에 노이즈가 끼거나 색이 틀어지는 불편함이 적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분위기의 영상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차분하고 정적인 다큐멘터리의 톤으로 만들 수도 있고 몽환적인 색감의 영화 같은 톤으로도 만들 수 있고 차가운 무시무시한 색감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영화가 제작될 때 이런 색 보정을 거치며 영화의 주제와 성격을 색감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포근한 느낌을 위해 무서운 느낌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상쾌한, 편안함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따뜻함, 햇빛, 시원함, 뽀송함 등의 느낌들을 강조해 담아내는 편입니다. 흰 종이에서 시작하는 그림의 과정은 중간에 색이 들어가면서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들쑥날쭉해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동으로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 영상미 하나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조화로운 빛과 색채, 안정적인 구도, 비율 이런 것들을 볼 때 편안함, 아늑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영상을 만들 때에도 아름다운 시각적 표현을 제공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 의도를 강조하고 특정 장면에서 감정이 벅차오르게 만들 수 있죠. 영상미에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더해 시각적인 장면들만으로 시청자의 주의를 끌 수 있고 이야기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미는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줄 뿐더러 내가 추구하는 영상미가 나만의 스타일이 되어 마치 감독이나 크리에이터의 서명같이 한 프레임만 보더라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장점들이 모여 영상을 더욱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미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야기를 아름답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BMPCC 6K 프로는 기본적인 조작 방법만 알고 있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영상미는 늘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음향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사각사각거리는 풍부하고 섬세한 음향이 있다면 시청자가 더 몰입하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잘 때 틀어놓고 볼 수도 있기에 음향은 조금 신경 써주면 좋은데요. 보통 카메라의 내장 마이크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소리 말고도 주변 잡음을 함께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길쭉한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영화 제작 영상에서 음향팀이 항상 들고 있는 길쭉한 막대기가 바로 이 마이크죠. 물론 상황에 따라 자연이나 오케스트라와 같은 현장의 미세한 주변 소리까지 소음해야 할 땐 양지향성, 무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줌사의 SSH6 마이크입니다. 샷건 마이크처럼 지향성으로 세팅할 수 있고 스테레오로
양쪽 옆 소리를 수음할 수도 있어서 유튜브 초기부터 사용 중인데요. 이것만 있다고 해서 바로 녹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용 줌 레코더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SD카드를 따로 넣어서 녹화할 수도 있고 카메라에 바로 연결해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줄일 수도 있죠. 예전엔 이상한 고집으로 카메라에 절대 연결을 안 했었는데 몇 번 마이크 끼는 걸 까먹고 촬영했다가 저의 잘못된 고집을 접고 카메라에 바로 연결해 사용 중이랍니다. 어떤 마이크가 되었든 가능한 소리가 나는 쪽에 가까이 위치하면 좋은데요. 마이크를 아예 펜에 달아 수음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 불편함이 많이 큽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마이크를 그림 주변에 세워두는 겁니다. 어차피 렌즈를 망원 영역에서 사용하면 생각보다 가까이에 두어도 화면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편안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수음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방법일 뿐이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편한 방법으로 마이크를 세팅하면 됩니다. 카메라를 세워두는 이 삼각대는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삼각대가 요즘 많이 나오지만 한번 사서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조금 비싸더라도 튼튼하고 견고한 삼각대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옛날에 저희 아빠가 사서 지금 제가 물려 사용하고 있는 맨프로토 190 삼각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맨프로토는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있는 삼각대 브랜드인데요. 정말 기본기가 좋아서 이걸로 입문하면 좋습니다. 이건 조금 오래된 모델이라서 지금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다고 뒤처지지는 않아요. 중고로 구매하면 가성비도 좋고 꽤 다양한 용도로 든든하게 국밥처럼 쓰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더 크고 무겁다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길쭉한 삼각대를 써주면 좋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손에 들고 돌아다녀야 할 땐 가벼운 삼각대를 써도 좋습니다. 편집의 경우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인 것이 영상 튜토리얼도 많고 사용하기 편한 것들이 많은데요. 저는 보통 어도비 오디션,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버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나레이션도 어도비 오디션으로 대본을 읽으며 녹음했고 컷 편집과 자막 작업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색 보정 단계에선 컬러 그레이딩을 위해 만들어진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를 사용합니다. 하나씩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오디션으로는 음성만 녹음을 하고 멀티밴드 압축을 통해 한번 작은 목소리와 큰 소리의 격차를 줄여 듣기 편안하게 가공을 해줍니다. 필요하다면 2번 정도 압축을 걸어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져서 보통은 한 번으로 해줍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대부분의 편집은 여기서 합니다. 시퀀스 설정은 4K나 풀 HD, 프레임은 24프레임에서 30프레임 정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로그로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다빈치 리졸버를 통해 컬러 그레이딩을 합니다. 밝기, 화이트 밸런스, 색조, 대비, 하이라이트, 섀도우, 피부톤 등 기본적인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에도 좋고 원하는 분위기를 위해 색감을 왜곡하거나 과장을 해서 원하는 톤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전문 방송팀에서도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도 사용하는 툴인 만큼 풍부한 편집 도구와 다양한 효과들을 제공해 창의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만의 스타일로 색감을 만들기도 좋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다 나와 있어서 이것저것 눌러보면 금방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당장 편집해야 하는데 월결제 시스템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이 제공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바로 다운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 자주 업데이트를 통해 오류 개선과 새로운 기능들을 조금씩 추가해주는데요. 이미 구매를 했더라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색감의 경우엔 언제든 취향이 바뀔 수도 있고 언제든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만들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도 아직 완벽하게 모든 기능을 사용하진 못해서 기준을 잡고자 유료 템플릿을 사용하는데요. 클릭 몇 번으로 영화의 색감을 만들 수도 있고 인기 많은 유명한 카메라 제조사들의 색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색감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 디지털 할레이션도 넣을 수 있는데요. 원래 필름으로 찍은 사진과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강한 하이라이트 주변에 빨갛게 물들며 번지는 필름 특유의 현상인데요. 원래는 필름으로 찍어야만 생기기 때문에 필름으로 찍었나 안 찍었나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기하죠? 이젠 디지털로 간편히 구현되기 때문에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디지털 할레이션이 요즘 조금씩 뜨고 있어서 예쁜 뮤비를 만들거나 영상미가 필요할 때 한번 넣어보세요. 그 외에도 피부톤만 따로 만져주는 기본적인 보정이나 디테일하게 빛을 깎아서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편집을 다 했다면 렌더링을 통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야겠죠. 요즘은 효율을 위해 H.265 포맷으로 저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정말 편리하게 포맷을 고르면 자동으로 제일 좋은 세팅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따로 건들진 않아요. 초기에 업로드할 땐 제목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넣어주면 검색을 통한 유입을 올리고 제목을 통해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설명란에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면 좋은데요. 저의 경우는 사용한 물감, 붓, 종이 이런 정보들을 적어둔 편입니다. 또 언제든 누군가 메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메일도 표시해두고 자주 사용하는 SNS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긴 영상의 경우 많은 부담과 피로를 느낄 수 있어서 나중에 좀 더 공부해서 준비가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룰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사실 해보면은 되게 별거 없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든 검색해볼 수 있는 참 좋은 플랫폼이라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생긴다면 바로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예쁘게 찍어서 보여주면 누구나 편안하게 기분 좋게 볼 수 있고 천천히 꾸준히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나만의 힐링 저장소를 만들어 보세요. 너무 다 아는 것만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기에 만들어 보았어요. 궁금한 건 언제든 댓글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크리에이터는 언제나 환영하니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